이제 다음 주면 미국의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실시됩니다. KBS 아메리카는 오늘부터 대선일인 다음 주 화요일까지 미국의 대통령 선거 제도와 경합주 분석, 그 밖에 이번 선거에 출마한 한인 후보들과 투표에 붙여진 주요 정책들까지 하나하나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대선 특집 코너를 진행합니다. 오늘은 미국의 독특한 선거 제도에 따른 현재 대선 판세와 함께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 양 후보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경합주들을 분석합니다. 이제 정확히 6일 후면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시작됩니다. 이번 선거는 최초로 미 전역에서 등록 유권자가 2억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 대선은 직선제가 아닌 각 주를 대표하는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각 주에서 한 표라도 더 표를 얻은 후보가 그 주의 선거인단을 독식하는 형태인데요. 이는 각 주의 크기와 상관없이 작은 주의 권리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상원이 각 주마다 2자리씩, 하원은 인구의 비례에 의석을 배정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렇게 합쳐지는 50개 주 선거인단은 모두 538명인데요. 과반을 넘은 271명의 선거인단을 차지하는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하지만 정작 대선 향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선거인단은 150명이 채 되질 않습니다. 올해는 정확히 146명인데요. 역대 대통령 선거와 비슷하게 각 당 우세 지역을 제외한 경합주의 승부가 올해 대선의 향방을 결정지을 전망입니다. 그럼 역대 대선의 경합주들을 살펴볼까요? 지난 2008년 민주당 버락 오바마 후보가 존 맥케인 후보를 상대로 10개 경합주 모두 승리를 거둡니다. 4년 뒤인 2012년 재선에서도 노스캐롤라이나주를 제외한 9개 주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승리하며 재선을 확정지었습니다. 2000년도에는 플로리다주에서 치열한 재검표와 법정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죠. 공화당 조지 부시 후보와 민주당 엘 고어 후보가 맞붙은 대선에서는 실제 전체 투표에서 54만여 표를 더 받은 고어 후보가 플로리다주에서 패하면서 선거인단 수에서 앞선 부시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그럼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과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가 맞붙은 올해 경합주들의 결과는 어떨까요? 올해 대선 경합주는 모두 11개 주입니다. 지금까지의 각종 여론조사를 종합해보면 아이오와와 오하이오주는 공화당 트럼프 후보가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9개 주는 모두 클린턴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여전히 변수는 존재합니다. 캘리포니아주와 텍사스에 이어 29명의 선거인단으로 세 번째로 큰 플로리다주는 현재 여론조사 결과 초접전 상황입니다. 대선 당일 투표에 따라 클린턴이 이길 수도, 반대로 트럼프가 29명을 독식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바다주도 오차 범인의 접전입니다. 상대적으로 캘리포니아보다는 공화당 성향인 애리조나주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지역이라 향후 개표 결과가 관건입니다. 반면 트럼프가 이기고 있는 오하이오주 역시 아직까진 승자를 알 수 없는 경합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경합주의 승패는 예상보다 훨씬 미국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대선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이 경합주들의 개표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흥미로울 듯합니다. 반면 경합주들로만 대선 향방이 가려진다면 한인 유권자들이 많은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 각 당 우세주는 상대적으로 투표 열기가 줄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많은데요. 하지만 우세주들의 전체적인 흐름이 경합주 유권자들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11월 선거는 대통령 선출 이외에도 연방 상하원 의원과 각 주의 상하원, 그리고 미국의 주요 정책 투표도 함께 치러집니다. 미국의 큰 정책을 결정하는 큰 선거로 생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죠. 내일은 이번 대선에 출마한 각 선출직 후보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11월 8일 선거 참여 꼭 하시기 바랍니다.